10년간 구박만 받아온 맏며느리 이수진 씨가 시어머니의 치매 판정 이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누이 강미선은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려 위임장을 위조하고 수진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시어머니 방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꺼내진 편지 한 묶음이 모든 진실을 뒤바꾸는 날이 찾아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의 오래된 골목 안쪽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대문,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장독대, 그리고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크고 작은 신발들. 그 집은 강복순 씨 72세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38세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박성준 42세와 결혼하면서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강복순 씨와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강복순 씨는 며느리에게 좀처럼 살가운 말을 건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국이 싱겁다, 반찬이 짜다는 말이 먼저였고, 청소를 해도 구석이 더럽다, 빨래를 해도 풀이 덜 먹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수진 씨는 그 말들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남편 성주는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었고 시누이 강미선 씨 45세는 명절 때나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마다 강미선 씨는 어머니 앞에서 살갑게 굴었고 어머니는 딸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늘 구박을 받는 며느리와 가끔 나타나 웃음을 가져가는 딸. 그 차이는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복순 씨가 처음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3월 초순이었습니다. 아침에 가스불을 켜놓고 방으로 들어간 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냄비가 타는 냄새를 맡은 수진 씨가 달려가 불을 껐는데 강복순 씨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 계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마트를 다녀오다가 골목 입구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연락을 해와서 수진 씨가 뛰어가 모시고 왔는데 강복순 씨는 수진 씨 손을 잡으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선이 왔네. 미선아.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병원 진단은 2주 후에 나왔습니다. 치매 초기. 담당 의사 선생님은 조기 발견이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했지만 전문적인 관리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진 씨가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강미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는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강미선 씨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근데 올케가 거기 있으니까 잘 돌봐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자물쇠가 달린 작은 상자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무언가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강미선 씨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약을 챙기고 병원 예약을 잡고 밥을 먹이고 씻겨드리고 밤에 깨시면 달래드렸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미선 씨가 느닷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사라고 소개하는 젊은 남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강미선 씨는 수진 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옳게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잖아요. 좋은 시설 알아봤는데 어머니 여기 모시는 게 낫겠어요. 수진 씨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 떠나기 싫다고 하셨어요. 직접 여쭤보셨어요? 강미선 씨는 살짝 표정이 굳었습니다. 치매 환자 말을 어떻게 다 들어요. 전문가가 더 잘 알죠. 요양원 비용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강미선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있잖아요. 형수님이 관리하시니까 거기서 쓰면 되죠. 그러면서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복순 씨의 통장은 시어머니가 직접 수진 씨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시작되던 무렵 강복순 씨가 맑은 정신으로 직접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어라. 미선이한테는 주지 마라. 수진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강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주신 거라 함부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강미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딸인 제가 관리하는 게 맞지. 며느리가 왜 어머니 재산을 쥐고 있어요? 그 말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 상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강복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드셨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 목에 가느다란 끈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끈 끝에는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의 열쇠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수진 씨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복순 씨 명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위임장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임장에는 강복순 씨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수임인은 강미선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법무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강복순 씨는 그런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현재 강복순 씨의 상태로는 그런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진단서와 병원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법무사는 처리를 잠시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집으로 돌아와 남편 성준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성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이 누나도 어머니 딸인데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진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강미선 씨가 다시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친척 어른 두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강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수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 재산을 혼자 관리하면서 가족한테 숨기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며느리 행동이에요? 친척 어른 두 분이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옆방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정리해 드리다가 멈췄습니다. 강복순 씨가 자는 척하면서 눈을 살짝 뜨고 수진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열쇠를 손으로 꼭 쥐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강복순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상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밤 오랫동안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 강복순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지신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 강복순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119에 전화해 응급차를 불렀고 강복순 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 타임 안에 처치를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선 씨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복도 한켠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우연히 그 대화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빠르게 처리해야 해. 어머니 의식 없을 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다음 날 강미선 씨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복순 씨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딸인 자신이 법적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재산관리 권한도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느라 아무도 챙기지 못한 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다가 장롱 위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드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강복순 씨 목에 걸린 열쇠를 살며시 빼왔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봉투들이 수십 개였습니다. 겉에는 모두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 씨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강복순 씨의 글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한테 심하게 했다. 미안하다.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봉투,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마다 날짜가 있었고 그 날짜마다 구박했던 날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미안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10년치 편지였습니다.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법원 가사재판부 심리실,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심리가 열린 날 수진 씨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강미선 씨는 수진 씨를 보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강미선 씨 측 변호사는 딸이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먼저 강복순 씨 통장을 제출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임의로 인출한 적이 없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다음 법무사 오세영 씨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임장에 사용된 도장이 강복순 씨가 평소 사용하던 것과 다른 인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조의 정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을 판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 씨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10년 동안 쓰신 편지입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하셨지만 이것이 어머니의 진심입니다. 판사가 편지 몇 장을 집어 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선 씨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강미선 씨는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심리가 끝난 뒤 판사는 강미선 씨의 후견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위조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미선 씨는 법정을 나가면서 수진 씨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는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복순 씨는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다가 수진 씨를 알아봤습니다. 열쇠 돌려드릴게요 하고 수진 씨가 말하자 강복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어라.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강복순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 씨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오래도록. 강복순 씨가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날 강복순 씨는 현관 앞에 서서 마당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장독대, 낡은 담장, 봄볕에 하얗게 빛나는 마루. 40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강복순 씨가 그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세영 법무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복순 씨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강복순 씨는 맑은 정신으로 법무사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 성준과 수진 씨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세영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복순 씨의 전 재산 목록이 낭독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단독주택 한 채 시세 4억 5천만 원, 예금 잔액 1억 2천만 원, 그리고 수령인 항목. 오세영 법무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전 재산 일체를 맏며느리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단 딸 강미선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이는 며느리를 향한 10년의 미안함이며 마지막 고마움이다. 법정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복순 씨가 펜을 들어 서명란에 또렷하게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세영 법무사가 공증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강복순 씨가 수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편지 다 읽었냐?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복순 씨가 말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항상 알고 있었다. 내가 제일 고생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았습니다. 강복순 씨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 작은 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편 강미선 씨는 그 무렵 위임장 위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마다 웃으며 나타나 어머니 앞에서 살가운 척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법정 기록 위에 놓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밥상을 차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강복순 씨가 밥상 앞에 앉으면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10년치의 무게가 담긴 두 글자였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식겠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집안이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머물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